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대한민국 부의 지도에서 노년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태어나서 대한민국 고도 성장기에 부를 축적했던 제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의 편중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년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에 대한 고민 없이 온전히 노후 생활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자, 그 비결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바꿔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자가 되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면은 내가 투자한 곳에 돈이 투자되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AI라든가 데이터 센터 같은 부동산과는 다소 생뚱맞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경제방송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교양방송 같은 그런 느낌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실제 앞으로의 부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그거를 미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양, 그다음 경제,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일석삼조로 잡을 수 있는 방송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이 방송 채널 고정하시고 자, 그리고 오늘은 직접적으로 실제 국가나 혹은 기업들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 시설인데도 매우 관심을 갖고 열심히 투자하려는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와 풍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건데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매우 기피하고 어찌 보면 막 풍력 발전 돌아가면은 막 소리 나서 막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혐오 시설이 왜 지금 기업들과 국가들이 왜 그렇게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개발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지 그거를 보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진짜 부자가 되는 부동산이 나온다. 그 방송 오늘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의 흐름이 바뀌고 또 작게는 트렌드들이 바뀌는 걸 우리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정말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집에서 방송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뭐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 화석연료에 조금 더 친화적인 후보였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2차 전지고 전기차고 친환경 에너지고 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친환경 에너지에 반대하는 흐름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가 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는 가장 큰 후원 세력이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친환경 에너지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들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시장의 개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꾸준히 높여가야만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과연 해상풍력 발전,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비밀과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려면은 내가 투자한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작년에도 그랬었죠. 국가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내주면은 그것이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주로 많이 들어간 시장이 서울 아파트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에 정책자금이 들어올 때 분명히 가격이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동산 투자자라는 분들이 그거 봐라. 서울 아파트 똘똘한 한 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투자를 얘기하시지만 자, 그래서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내년에 정책대출 55조를 또 푼다라는 거예요. 디딤돌이라든가 버팀목 이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이 국토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무디스라든가 혹은 IMF에서 우리나라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가입을 했던 이런 DSR 부분에서 자꾸 정책대출로 꼼수로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스가 이번에 우리나라 경고를 줬던 것처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경고도 지금 빨간불이 와 있고 그다음 문제가 뭐냐?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업도 인원을 감축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속속들이 발표하면서 내년에 직장에서 잘려나가실 분들이 매우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정책대출도 따지고 보면 빚이거든요. 빚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빚은 갚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갚을 수 있어야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IMF 경고 나오는 게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신 미국 대선 문제도 있고 하는데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갈등이 심화되면은 아예 한국은 저격을 했어요. 한국의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자, 이런 부분 세계적인 부분으로서도 그렇고 국내 환경으로서도 그렇고 자, 이렇게 되면은 직장에서 퇴출되시는 분이 많이 나온다면은 자, 정책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영끌하신 분들이 만약 직장에서 잘리는 분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갖고 있던 매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버틸 수 없이 많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똑같이 55조 나온다고 해서 집값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년에는 분명히 버티고 싶어도 버티지 못하고 내놓는 매물들이 같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들은 음모론 중에서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음모론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갖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왜 이번 정부에서 둔촌주공을 항상 열심히 띄워주는 그런 정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약 256억밖에 안 되는 돈 갖고 그동안 몇 천억 됐을 때나 공사가 멈췄었는데 256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비용을 가지고 공사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책 대출이 나올 때만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정책 대출이 딱 끊긴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랫동안에는 오르기 어려우니까 일부러 공사를 멈추고 입주를 내년쯤으로 연장을 시키면은 내년에 다시 정책 대출이 나왔을 때 돈이 둔촌적으로 공급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10월, 11월 쭉 집값이 하락해서 제가 아파트 언제 사야 돼요? 그런 상담 받았을 때 정 급하시면은 1월, 2월 겨울방학 시즌에 아파트를 사십시오.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1월, 2월까지 쭉 낮아지던 그 아파트 값이 정책 대출이 1월 달부터 쭉 연초부터 적용되던 게 3월, 4월, 4월, 5월쯤에 꼭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책 대출이 끝나는 10월 부근까지는 집값을 밀어 올리던 여태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안 좋다가 여름 부분에 다시 올라가니까 지금 그거 걱정 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다른 이슈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상황이, 자, 지금 미국 상황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안 좋다고 나와서 지금 뭐 금리를 또 낮추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낮춰야 한다는 뭐 그런 얘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금리 낮췄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 살았나요? 금리가 낮아서 그동안 생긴 부작용이기 때문에 금리 낮춰도 저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오피스텔 빌라 전세가 끼어 있는 부동산들 서울 아파트 빼고 다 조정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조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빚이 있는 부동산, 전세 있는 부동산 쳐다보시면 안 되시고요. 이런 상황에는 오히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토지 시장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왜? 빚의 비중이 적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돈이 되는 부동산은 어디에서 올까요? 돈이 되는 부동산은, 자, 결국에는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개발과 발전이 일어나서 그 지역의 산업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지역이 돈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지금 어디에 많이, 요즘 시기에 어디에 돈이 많이 투자되나 봤더니 결국에는 AI 산업이에요. 자, 부동산 하시는 분 중에서 데이터 센터 AI 잘 모르신다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만지고 있고 휴대폰을 이렇게 결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요새는 뭐 카카오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데이터 센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미국이 지금 압도적이고요. 2등에 비해서 와, 데이터가 10배나, 데이터 센터를 10배를 더 짓고 있네요. 자, 그렇게 되고 있고, 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가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괄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일본이 그동안 매우 후진국이었었는데 일본이 지금 데이터 센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속도도 가장 빠른 데가 어디냐고 딱 나와 있더니 동남아의 타이완하고 그다음 중간에 또 일본이 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순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시대, AI 시대,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AI 산업 잠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부분에 투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곳이라고 반증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시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 정말 심각해요. 아시아 쪽에 막 투자를 막 하고 있는데 나오는 거 보면은 자, 일본이 나오고 동남아가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한국은 빼고라는, 진짜 한국에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가 결국에는 어느새 자고 일어났더니 한국이 IT 후진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더라고요. 한때는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이었는데 지금 IT 후진국으로 돼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대로면은 진짜 AI 산업이 비상이에요. 대통령님이 지금 국군을 걸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나라 비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한국에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지금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했던 그 엄청난 그 투자 비용이 동남아로 일본으로 흘러가게 생겼어요. 자, 우리나라가 가져갔어야 할 그건데 이거를 지금 뺏기고 있다니까요. 자,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이거 장난 아니고요. 자, 보시면은 MS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전 세계에 1,000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 짓는데 AI 산업에 투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7조 원이나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투자들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건립 이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보시다 보면은 교육까지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가 유치되는 내용에 교육까지 들어간다는 건 말 그대로 완전히 바닥 기초도 없는 지역에 이런 AI라든가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일자리 그런 그리고 교육까지 해서 그 인적 자원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외국으로 미국이 아닌 해외로 이렇게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얼마나 좋냐? 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에서 애플의 데이터 센터가 유치됐는데 자, 보시면은 덴마크 추운 나라거든요. 그 추운 나라에서 데이터 센터의 냉각수 자, 데이터 센터가 워낙에 열을 많이 뿜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냉각하는 냉각수를 이용해서 난방도 하고 식물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 주민들은 AI 센터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서 오세요. 여기 우리 데이터 센터 들어가니까 야, 우리 지역이 야채도 먹을 수 있게 됐고 야, 신선한 야채도 많이 먹을 수 있게 됐고 방도 따뜻해. 너무 좋아. 데이터 센터 유치됐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자, 산유국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런 석탄 그런 탄소 에너지를 내뿜는 이 나라가 열심히 이 덴마크가 무엇을 했느냐? 친환경 에너지를 했더니 말 그대로 지금은 너무나 살기가 좋아졌어요. 데이터 센터 유치된 거 가지고 너무나 살기 좋아졌다고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게 우리나라한테도 왔으면은 이게 실제 돈이 된다니까요. 자, 데이터 센터 이게 실제 돈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안 오는 이유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아리백입니다.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없어서 한국이 실망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전 세계 거대 기업들이 자, 아리백을 강조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AI 산업이 급격하게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자, 기업들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국가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자, 미국이랑 기업도 난리가 났고 AI 데이터 센터 하는 기업들도 난리가 났어요. 왜? 자국에서만 하는 거가 한계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남아로도 진출하고 일본으로도 진출하고 유럽으로도 진출하고 자, 실제 그 지역으로 가면은 또 이 지역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또 AI가 보다 더 많은 정보와 보다 광범위한 샘플을 얻을 수 있으면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 돈 잘 받아가요. 돈 잘 받으면 그 지역 부동산 분명히 올라갈 거고 그 지역 GDP 올라갈 거고 그런 만큼 성장할 거예요. 자, 그런 게 돼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삼성이 아리백 한다고 하는데도 정작은 지금 아리백 에너지조차도 없어가지고 지금 삼성 공장이 건립이 지금 4공장까지 지어지다가 지금 5공장, 6공장이 멈춘 게 저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5공장, 6공장이 멈추고 있으니까 삼성이. 자, 그게 물론 삼성이 지금 투자 부분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AI와 아리백을 쫓아가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자, 그거를 자, 지금 보여주면은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지금 벌써 하이닉스가 삼성을 앞질러 버렸어요. 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SK는 SK 이노베이션 하면서
몇 년 동안 계속 아리백에너지를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부분도 SK가 풍력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했느냐가, 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서울에 투자하신다고요? 지금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시면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자, 그동안 서울 수도권이 잘 먹고 잘 산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가 서울에 가장 많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가장 많았어요. 자, 빅테크 기업과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서울 수도권에 그동안 많이 몰렸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 돈이 많이 벌리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이쪽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가 한몫을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워낙에 지금 가면 갈수록 전기를 많이 먹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아까 복합적이라고 했죠. 서울 수도권의 땅값이 너무 비싼데 데이터 센터를 외국 기업이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이제 서울 수도권만, 어찌 보면 수도권 공화국을 이걸 표방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들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투자를 자꾸 시키니까 땅값도 비싸, 전기도 없어, 더군다나 지금 물도 없어요. 냉각수가 많이 필요한데 그 물도 없어요. 아니, 지금 AI 영토 정책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 혐오 시설이라고 지금 난리 피우고 있잖아요. 요 1년간 물이 많이 들어가고 전기 많이 들어가니까 서울 수도권의 각종 정비 사업들이 데이터 센터 들어갈 때마다 하나 둘 이렇게 자꾸 취소가 되니까 실제 하남에 재건축하는 어떤 사업장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정비가 도시 정비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소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서울 수도권이 우리나라가 수도권 공화국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투자가 잘 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오히려 지방화 시대로 갈 게 저는 예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수도권은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은 땅값이 상승하니까 서울 수도권에 일부러 땅을 사놓고 데이터 센터를 가짜로 허수로 신청한 것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자, 이런 부분 알고 계셨나요? 데이터 센터는요, 돈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가짜로 신청만 해도 전기 관련 이런 인허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특출나기 때문에 돈이 돼서 아예 허위로 신청까지 해놓고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데이터 센터가 돈이 되는 거였어 라는 거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실제 남들이 모를 때 돈을 버는 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런 데이터 센터로 돈을 벌려는, 실제 상황이 아닌데도 돈을 벌려는 이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안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친환경 에너지인데, 자, 친환경 에너지는 지금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력 설비가 서울하고 충청도는 거의 없고요. 자, 태양광이 있기는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이런 친환경 전기도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강원도나 이쪽에서 많이 끌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송전 선로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평택의 공장들, 삼성 이런 기업들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뭐냐? 외국 기업들이 서울 수도권에 투자시키려고 했던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에 반해서 우리나라에 투자가 안 되는 건 아닌가. 제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자,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도 없다고 했죠. 그러는 사이에 외국 기업들은 맥쿼리라든가 그다음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투자 회사가 우리나라의 태양광을, 자, 지금 태양광 자본을 막 이런 것들을 강원도며 다른 경상북도며 이런 데 가가지고 전라도나 이런 지역에 가서 태양광을 자기들이
막 사들이고 있대요. 기업들은 투자를 위해서, 아리백을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느냐? 자, 외국 기업들이 교육까지 투자시키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태까지 모든 세계가 친환경, 전 세계가 경제 위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하니까 자, 여태까지보다도 갑자기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국에서 전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교육까지 해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사업을 끝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 경제를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자,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부동산 투자 앞으로의 모멘텀입니다. 이거 아셔야지 우리가 경제위기 왔을 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솟아날 수 있는 그 구멍을 찾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환경 태양광,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양광을 지금 많이 괄시해서 자꾸 미국이나 그 유럽 기업들이 지금 뺏어가고 있지만, 자, 보시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풍력입니다. 풍력 발전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돈이 투자가 되는 지역에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역을 제가 유추하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 해상풍력입니다. 자, 왜? 풍력 발전이 이게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 나오는 음파가 주변에 매우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게 워낙에 거대하다 보니까 땅값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다로 보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지금 제가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기회발전특구 중에서도 자, 해상풍력이 들어가는 목포 해남 지역하고 그다음 고성 지역도 매우 좋은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자, 문제는 뭐냐?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자, 이게 해상풍력 들어가면은 왜 좋냐면요. 자,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자, 이거 워낙에 거대하다 보니까 자, 태양광과 달리 이 해상풍력으로 나오는 일자리는 어느 정도의 기반 사업이 매우 탄탄하게 깔려 있어야 하고요. 특히 조선업, 해상풍력까지 가면은 조선업도, 그다음 건축과 이런 구조물에 대한 철강, 온갖 산업들이 많이 같이 연계가 됩니다. 실제 두산 같은 기업도 이쪽에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또 이거를 관리하다 보면은 매우 이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연봉도 1억씩 나오는 그런 좋은 직장이 계속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극한의 직업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 어찌 보면은 고부가치의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되기 때문에 풍력이 들어가는 지역들, 그래도 지금 이렇게 풍력이 곳곳에 있는데요. 일단 전라도하고 강원도 쪽이 가장 많기도 하지만, 자, 문제는 뭐냐? 결국에는 투자가 됐을 때 돈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과 개발 투자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자, 그러는데 이 전기들을 써야 하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 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앞으로 많이 들어갈 지역이 전라남도하고 울산 지역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자꾸 겹칩니다. 보시면 전라남도는 계속 겹쳐요. 제가 전라남도를 좋게 보는 이유가 이건데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도 겹치고 이번에 기회발전 특구에도 겹치고,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 때 계획하고도 겹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계획하고도 겹치고, 지금 SK 에코플랜트 해상풍력 이거 주요 현황을 보더라도 이쪽에 많이 울산 이 부분에 겹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게 친환경 에너지예요. 기업들이 너무나 갖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에너지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에, 인천 쪽에 있는 해상풍력도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데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서만 나오냐면은 전라남도 쪽에 주로 많이 나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광역건설 선도사업, 이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추진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어찌 보면 세계 흐름에 맞아서 되는 건데, 자, 어떤 분들 얘기하십니다. 아, 이번 정부하고 친환경 맞지 않다고. 그렇지만 경제하고 과학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 정치 이념을 떼고 생각하세요. 자, 이번에 목포 신항에 한 10일 정도 전 기사인데, 자, 여야 의원들이 한꺼번에 실제 현장 방문을 한 감사는 이게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 목포 지역에 해상풍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이 지역에서 앞으로 세종시 같이 커다란 이슈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와서 지원을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여기 보시면 원래 고출력 변전소가 여기 보시면은 2036년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2028년으로 2036년이던 게 28년으로 앞당겨지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역시 국가 발전할 때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 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야도 한 목소리 내고, 자, 5개년 계획부터 모든 부분이 가리키는 쪽을 찾는다면은 실제 데이터 센터도 크게 들어가는 쪽이 이쪽입니다. 이런 쪽에서 지금 저는 서울 수도권보다도 우리가 지금 경제 위기 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나오지 않을까. 자, 부자가 되시려면은요, AI 데이터 센터 있는 그런 곳을 가셔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온다라는 거, 지금 세계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은 해상풍력도 고부가치 일자리예요. 그 해상풍력과 친환경 에너지들이 많이 오는 곳,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친환경 에너지들 아직까지는 뭔가 에너지를 내기에 조금 부족하다, 수율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이젠 정말 돈을 생각한다면 친환경 에너지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결국엔 일자리까지도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빼놓으면 안 되겠죠.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안효재 전문가님께서 귀한 정보들 다 나눠드리고 있지만, 방송은 아무래도 시간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계속해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2번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주고 계신데요. 자, 어떤 분들 오시면 좋을지, 또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에, 자,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항상 사용하던 데이터가 많이 집약이 되는 데이터 센터가 서울 수도권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투자를 하셔서 그동안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거품도 많이 쌓였고,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없는 새로 신생하는 지역은, 새로 만드는 지역은 아직 거품이 안 쌓여 있겠죠. 그런 부분도 이런 부동산의 흐름과 뭐 거품이 끼는 이런 부분, 경제 흐름, 제가 이 방송에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얘기해 드릴 수 없지만, 이런 것들 알고 싶으시면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재산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런 상담이라든가 혹은 앞으로의 부자가 되는 진짜 내가 투자처 이런 거 아시고 싶으시면은 무료 상담이고 무료 세미나니까요. 직접 연락하시고 신청하셔서 상담 직접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꼼꼼하게 알려드리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또 얼마나 더 꼼꼼하게 알려드릴까요? 지금 내 자산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상담과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신다면 부동산 상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까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저 상가가 좀 궁금해서 문의드렸는데요. 네.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 궁금하신 걸까요? 아,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이 상가 전망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은평구 안에 산가요? 네네. 네.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걸까요? 이미 뭐 보유를 하고 계신 걸까요? 보유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많죠. 이미 보유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은평구 혹시 동은 어디일까요? 은평구 진관동이거든요. 은평구 진광동 내에 있는 상가요. 네네. 네. 앞으로의 은평구 네. 진관 3로. 네. 네. 앞으로의 전망 진관- 궁금하다라고 네네. 하셨습니다. 자, 네. 은평구 지금 뭐 아파트들은 참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상가는 또 계속해서 어디든 뭐 공실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해서 전망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상가를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셨나요? 그냥 세 받는 건지 아니면은 차익까지 생각하신 건지. 이제 매매를 할까 해서요. 이제 이제 앞으로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지금 매매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건 빨리 갈아타실 수 있으시면 갈아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왜 그러냐면은 상가가 이 지난 방송 중에 있지만 상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오늘 얘기했지만 데이터 이 휴대폰만 가지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가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거를 주문하다 보니까 상가가 잘 되려면은 상가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잘 되셔야 돼요. 혹시 새는 잘 나오시나요? 요즘 좀 저조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가는 흐름이거든요. 네. 지금 매매하신다라는 그 결심 잘 하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한참 좋았던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은 여 위쪽에 보면 지축 지역이 그동안 공사가 되면서 이 지역이 활성화 막 되고 공사하는 동안에 아직 이쪽에 갖춰진 게 없으니까 여 주변에 나가서 무언가 해결할 게 있으실 분들이 그래도 먼저 지어진 이쪽으로 와서 조금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지금 끝나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지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가들이 그동안 좀 잘 되던 상가들이 많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빨리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주변에 라이벌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밑에 지금 보시면은 같은 아파트나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가를 마치 포위하듯이 그렇게 감싸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가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방법은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오시는 손님을 받는 실제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 손님들이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먼저 한번 차단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기회가 있으시면은 빨리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럴 마음으로 있어요. 예, 예. 근데 요즘에 결정을 빨리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은평구 진관동 내에 상가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좀 갈아탈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저기 향남 네. 저기 하길리 394번지요. 네. 토지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농지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요. 네, 자,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토지입니다. 네. 자, 농지라고 하셨고요.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거 보유하고 계신 토지는 네네. 지금 농지라고 했는데 밭인가요, 답인가요? 답. 답.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요새 농지법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데가 녹지라서 이미 도시 땅이에요. 그래서 네네. 건물을 짓는데 지금 문제가 별로 없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바로 밑에를 보면은 제가 열자마자 밑에 지금 현대자동차라고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네네. 자, 지금 이 밑에 여기 사진으로 지도 사진으로 보면은 지도가 빨리빨리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공사하는 부분에 이렇게 주소도 나와 있고 현대자동차라고도 나와 있고 여 밑에 보시면은 이미 넓게 털을 닦아놓고 큰 길에서 들어오는 길까지 여기에서도 큰 길에서 들어가는 길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곳은 벌써 건물이 들어갈 수 있게 제 예상이지만 이거는 상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지금 이 상가 지어진 땅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지법 때문에 이게 좀 몇 년 전 사진이니까 농지법 적용되기 전이어서 이렇게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네. 농지법 때문에 막혀 있지만 지금 농지법은 시간이 흐르면은 다시 풀릴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느긋이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땅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뭐냐면은 농지법도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맹지 상태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길 문제가 또 해결돼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건너편으로 큰 길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길이 일부러 만들어지고 있어요. 중간에 천이 국어 같은 게 하나 네. 있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하면서 하는데 자, 근데 지금 이 4차선 향남로 길을 보시면은 향남로 길 양 옆으로 이렇게 네. 빗살무늬로 표시되는 게 보여요. 네네. 이게 인도입니다. 이 아니, 근처로 돼 이 있거든요. 4차선에 인도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는 제가 네. 이 지역을 딱 봤을 때 자, 보시면 어. 아시겠지만 주변에 도시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네. 사람이 다니는 길로 만들어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옆으로도 일부러 길을 내서 다리 같은 길을 내서 이렇게 상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보유하고 계신 토지도 그런 가능성을 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산업단지가 크게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향남읍을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시네마라고 영화관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읍인대 영화관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지금도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고 학교가 지금 또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네. 학교가 새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쪽에 서해선 들어가면서 이쪽에 역이 생긴다고 딱 되어 있는데 네. 저는 GTX보다 서해선을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GTX는 이미 대한 노선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그거 생긴다고 해서 출퇴근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서해선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향남읍 위치가 평택하고 화성 중간 예. 거대 산업도시 두 군데 그 두 도시 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아까 주변에 산업단지 공장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이쪽이 발전되는데 여기에 서해선 들어가면 이거는 산업철도로서 또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유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농지법 때문에 좀 답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꼭 네네. 지키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아주 좋은 토지 보유하고 계셨네요. 화성시 향남읍의 하길리 토지의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뭐 농지법은 기다린다면 곧 해결책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답변 주셨는데 문제는 맹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도로 연결성이 좀 없다라는 거였는데 그래도 지금 이 향남읍 주변을 보게 되면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군다나 서해선 향남역만 하더라도 바로 다음 달 11월에 개통 예정이죠. 그런 만큼 이 도로도 좀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7618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 46제곱미터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도 아파트가 좀 오래됐죠. 자, 한양아파트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이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가 좀 오래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자, 그러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란 게 바로 앞에 역이 있어요. 그리고 역도 있는데 그 바로 역 뒤쪽에 메가박스라고 영화관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을 또 보면은 분당구청도 있고 아파트 바로 옆으로는 분당중앙공원이 있기 때문에 또 숲세권이에요. 더군다나 애초에 아파트 동이 고등학교까지 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이 건너편으로는 놀거리 먹거리 필요한 거 다 있고 이 주변을 보고서 제가 와, 없는 게 없는 아주 좋은 아파트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너무 좀 뭐랄까 오래됐다라는 거 빼고는 너무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오래됐다라는 거 빼고는 제가 흠을 잡을 게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 주변을 보시면은 고속도로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또 그런 사업하시는 분한테도 매우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살기 좋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아파트는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연식이 오래됐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좀 뭐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많이 낀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꼈으면은 경제 얘기했을 때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의 문제만 없다면은 보유하셔라. 그리고 행복하게 사셔라.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 고민 함께 풀어봤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지금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 오래됐다라는 것만 빼면 흠잡을 게 없는 아파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거주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교통, 환경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뭐 문자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자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추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뭐 다른 문제 없으시다면 보유하는 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조금 더 깊은 상담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저희한테 전화 한번 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라면 안현재 전문가님께서 오프라인에서 지금 무료 상담 또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저희가 알차게 상담까지 도와드리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상담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오후 그리고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